잘 쉬셨죠? 184번까지 풀었나 봐봐요. 185번부터 풀면 되겠네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행된 기억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문벌 양반과 상민들의 계급을 타파 귀천에 구애됨 없이 인재를 뽑자. 남녀의 조언을 언급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후에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가부의 재혼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가부에 밑줄 그으시죠.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노비를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하자. 공사노비 혁파에 밑줄 그으시고 가부 1차 계획입니다. 자, 보시죠. 가부 1차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골라내라는 얘기네요. 근본이제, 은본이제는 가보개혁이고요. 근본이제는 강무개혁, 대한제국식입니다. 지방의 8도를 23부로 개편했다. 2차 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2차 계획입니다. 지급은 국내부가 설치되어 왕실 사무를 전당하였다. 네. 국내부 왕실 사무를 전당하고 대신에 기능을 좀 축소하죠.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임명제들만 이것도 가보 1차 대한 내용입니다. 니을은 맞습니다. 재판소를 사법권을 만들었다. 이거 2차입니다. 답은 디귿 니을입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구분할 때 1차는 정치, 경제, 사회 파트를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궁궐에 우리 집에는 개가 8마리 있는데 궁궐에 좀 가먹고 싶어요. 이렇게 국내부 괴국, 기원, 연호, 팔아문, 과거제도 개편, 경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 조세의 급납화, 도량형 통일, 됐죠? 재정에 일어나 조세 급납화, 도량형 통일. 사회 파트, 아까 잠깐에도 공산노비 혁파, 연자제 고문 금지, 조혼 금지, 가부의 제거 허용,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외워버려야 됩니다. 네. 은본이제. 정치 보실까요? 선생님 집에는 개가 8마리 키우고 있고요. 네. 선생님 먹고 싶어서 궁궐에서 가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궁궐에서 가먹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제, 재정에 일어나 조세 급납화, 도량형, 은본이제, 공산노비, 연자제, 조언, 가부제가 허용. 이렇듯이 이 가부 1차 개혁은 정치형 사회 파트 이렇게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우리나라 제주도는 아직도 경제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은이 많아서 이렇게 1차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차, 2차를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86번. 자, 다음과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목, 부, 군 관리가 지계와 양지 사무에 대하여 감리의 지시를 따르되 혹 위반하는 폐단이 있으면 본 아문으로 사실을 들어 보고할 것. 지계 밑줄 그으십니다. 지계. 키워드입니다. 지계. 근대적 토지대장을 지계라고 합니다. 대한제국시기의 강무개혁 시기에 실천했던 고종황제의 업적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보기가 더 가죠. 기억, 탁지 아문을 설치했다.
탁지암을 1차 가보기 개혁 때 여기 파라문 있잖아요. 예, 파라문 중에 하나 탁지암은 여기 있습니다. 탁지암은 뭐죠? 재정을 담당하게 하는 게 탁지암입니다. 두 번째, 상공업진흥을 위해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였다. 예, 강무 개혁 때 회사들을 많이 설치하기 시작하죠. 예, 회사 설립을 하게 되었다.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예, 188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당되지 않죠? 근대적 토지소유권에 앞서는 양전사업도 실시했다. 이걸 토지를 측량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누가? 미국의 기사들로부터 초빙이 와요. 예, 미국의 기사를 초빙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무개혁입니다.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7번. 자, 밑줄진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 독립협회 해산된 후에 대한제국 황제 중심의 근대국을 수립하기 노력하였다. 대한제국의 개혁 이념은 곧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하는 것이다. 가부개혁이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여 점진적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네. 대한제국의 강무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한제국의 연호이기도 해요, 강무는요. 네. 황제국가가 되기 때문에 연호를 써야 되겠죠. 자, 1번 지조법을 개혁하고 해상공곡을 폐지하려 했다.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신정변 14정강이죠. 두 번, 황제권의 군사권을 강화하자 원수부를 설치했다. 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원수부를 설치했다. 태양력을 사용했다. 예, 태양력은 우리 을미기역 때 사용하는 거. 해가 바뀌어서 갑오 1차, 2차 해가 지나서 1895년 을미기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군제개혁. 친위대, 진위대. 신설되었다. 단발령. 종두법. 거언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태양력. 원래 양력 달력을 썼다. 무정총국 부활. 그 다음에 소학교령. 을미군단 정권 태우소. 외워야 됩니다. 을미군단 정권 태우소. 외우셨죠? 을미군단 정권 태우소. 을미개혁. 뭐 어쩔 수 없어요. 갑오 1차, 그 다음에 2차 을미개혁은 뭐 암기해만 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10분 정도 주어진다면 꼼꼼하게 살펴보면 풀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 가면 여유가 없어요. 20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 영어를 20분 안에 푸는 거고요. 한국사는 10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한국사 7분 내지 8분에 풀어요. 만점 맞는 조건으로. 근데 이걸 20분 잡고 있으면 어떡해. 남은 시간을 영어에다가 자기 부족한 과목 영어 약하면 영어에다가 국어 약하면 국어에다 좀 보내줘야지. 다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짧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항제 됐고요. 태양력 을미개혁이 되겠죠. 간민공동을 종로에서 개척 헌의육제를 채택할 때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88번 가볼게요. 밑줄은 이 집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집회에서 정부 대표 박정양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폐하께서 인민들이 차가운 곳에서 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은 정부의 여러 대신들이 일찍부터 나아가 합석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책들을 들어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단체 창립 후에 기간제로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 1896년입니다.
독립 1896년입니다. 이게 4월입니다. 독립협회 1896년 7월입니다. 뭐가 빨라요? 신문이 빨라요. 신문 다음에 협회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 가서 틀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신협은 다 아시죠, 우리가? 은행? 네, 동신문, 그 다음에 협회, 이렇게. 뭐 4월 7일까지는 모르더라도, 4월 7일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신협, 신문, 협회. 독립신문, 독립협회, 신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1번 지문이 옳지 않습니다. 선후관계가 틀렸습니다. 주장한 내용, 자주, 국권, 자유민권, 자강. 영어문 자리에 독립관, 모아간 자리에 독립관. 모아간 자리에 독립관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연, 토론하는 장소예요. 아니, 경연이라고 하다. 토론의 장소다. 정보 협상업의 의회식 중추원제 간제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물론 송구하지 못했지만, 네. 시도 자체가 신선한 거죠. 18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의병항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제에 잔멸하리라. 다만 영한이란 민영한 얘기하네요. 네. 울사금입니다. 우리 민은 장차 생존경제 잔멸하리라. 다만 영한 한 번 죽음으로써 임금연이 보답하고 2천만 동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한은 죽어도 죽지 않고 부처 아래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니 일심현명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죽은 몸도 저승에서 기뻐 웃으리라. 아, 실망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동포 형제들의 이별을 구하노라. 네, 보통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병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되고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침통함을 느끼고 자결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항쟁을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을미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고종 해산 권고지에 따라서 해산되었습니다. 이걸 근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왕이나 왕실이 백성에게 명하면 그 명을 따라야 되는 걸 사상으로 근왕주의. 해산된 군인이 주도해 의병항쟁에 나섰습니다. 이건 정미의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정미의병에 그대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그 마지막 사건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이게 1907년이잖아요. 7년. 이게 이제 1909년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어 있죠. 평일은의 신돌석. 네. 평일은의 신돌석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영해에서. 경상북도 영해 지역, 울진 삼척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90번. 어떤 단체의 설립 목적을 제시한 것이다. 이 단체와 관련 있는 사실은 무릇 우리 대한인은 내일을 막론하고 통일연합함으로써 그 진로를 정하고 독립자유로서 그 목적을 세움이니 이것이 원하는 바이며 품어 생각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 신정신, 신단체 맺을 것이고 조직한 후에 신국가 맺을 신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신정신, 신단체, 신국가. 신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1907년에서 1911년까지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만들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볼까? 국권회복과 공화정치에 신민의 우리나라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합니다. 1번 지문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출 되게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이런 지문들. 두 번째, 틀린 지문도 봐야 되겠다. 고종 강제 퇴위를 퇴위 반대운동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 고종 퇴위 반대운동.
기회주제를 배격하고 정치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건 신간에 기회주자 일제 배격한다. 1927년부터 31년까지 이 신민회와 신간에는 월요도 시면 나올 것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간에는 유일당 운동입니다. 유일당이란 좌우가 하나를 합쳤다는 뜻입니다. 좌우가 합쳐진 운동이다. 일제 항무지 개간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건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안에 대한 얘기. 1904년 일본에도 우리 항무지를 개간하겠대.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농광회사를 설립하죠.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1번. 가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 만들어진 게 헌정연구회죠. 물론 앞에 보안회가 있습니다. 1904년 보안회,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대한협회,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신민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역할들 다 잡아야 돼요. 보안회, 네. 항무지 개간 철회를 했다, 우리가. 자, 여기서 갑니다.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설립된 단체로 독립을 위해 자강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강의 방법으로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전국 각지에 지혜를 설치하고 얼보의 관행과 강연을 개최했다. 대한장애, 얼보임을 줄였습니다. 얼보, 얼간지를 발행했다. 1906년에 안창호, 양기탁 등이 중심이 되어 안창호, 양기탁 중심의 신민회. 1907년, 1906년, 1907년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1번 정미칠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한장항에 맞습니다. 두 번째 일제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일제 통감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1905년이에요. 타임이 안 맞아요 지금, 그죠? 타임이 안 맞습니다. 대한자강에는 통감부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운동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신민회죠. 공화정체. 네, 아까도 얘기했죠. 신민회는 공화정을 되게 주장했던. 그 다음에 4번 신민회는 국내 전개된 계몽운동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네, 신민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간도로 이주하죠. 네, 이혜영 일가, 이계영, 이동영, 이상용, 다 이씨들이네요. 다 간도로 건너가서 우리 독립운동 방향을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 방향을 어떻게 잡았나요? 노선을? 무장투쟁을. 무장투쟁을 어떻게 해야 돼? 군사를 길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군사학교를 만들기 시작하지. 그게 뭐야?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지는 거야. 초급장교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야. 지휘관들이 양성돼야 할 거 아니야.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192번. 19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약으로 발생한 사실은 뭔가요? 자, 만일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별난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어서 조선 정부가 잠정적으로 양곡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그 시기보다 1개월 앞서 지방간으로부터 일본 영사관에 알리고 또 일본 영사관은 그 시기보다 앞서 각 개항장이 일본 상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일률적으로 준수하게끔 한다. 이 조약이 뭐냐고요? 네, 조율통상장정 개정입니다. 조율통상장정을 개정했다. 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조약으로 발생한 사실이 뭐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때 최국대우가 만들어졌다. 앞으로는 최국대우는 최초 갖고 뭐라 해서 조미 소속동사의 최초 최국대우 조미 그 다음에 조일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발생한 사실 반곡을 금지하였다. 반곡을 금지할 때는 미리서 알려줘야 한다는 조약입니다. 무관세 아니다. 관세를 받는 거 아까 10% 30% 받는 것 일본에게 최후국대우 인정했다. 맞죠? 그래서 개항장 간행의정을 백리로 삼았다. 이건 50리고요. 뒤로 2년 뒤에 백리까지 갑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3번 선생님 쉽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일단 근현에 대한 기초가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셨죠? 193 다음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여 탁지부 대신 이를 감독한다. 구백동화의 품위, 양목, 인상, 형체가 정하에 준수할 수 있는 것은 매 한 개에 대하여 금 이전物품의 가격으로 새 화폐로 교환한다. 네, 메가타의 화폐 계획입니다. 한일 협정서라고 그러죠. 네, 한일 협정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문관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화폐 개혁은 백동화를 교환해주는 상중하로 나눠서 상품에 해당되는 교환을 해주는데 중인하는 교환해주지 않고 그냥 고철가격 정도밖에 쳐주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상인들이 몰라가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자, 상중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액면 그대로 거쳐주지 않습니다.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한국 상인들의 경제적 큰 타격. 예, 되게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 상인들은 요즘이야 우리 다 은행에다 이렇게 입금을 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요즘에 가지고 다니는 게 돈이 현금 별로 없잖아요. 다 카드잖아요. 예, 굳이 카드가 현금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일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껏 많아요. 뭐 한 1, 2만원? 패스포트에? 선생님 아예 없어요. 그냥 카드밖에 없어요. 네, 필요치 않으니까. 볼게요. 한국 사회 경제 큰 타격을 입었죠. 당연히. 일본 제1은행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엔화를 발행하죠. 액면가를 바꿔주는 화폐 교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차등 지급이었습니다. 네, 이걸 차등 지급이라고 불러요. 상품은 교환해주죠. 이건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뭐가 돼버린가요? 고물값이죠. 쇳덩어리밖에 안 됐다는 뜻이죠. 쇳덩어리가 쇳값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화폐 가격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 되겠지. 답은 3번이 되겠죠. 구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 이 조치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194번 풀까요? 194번? 아니지. 194번 맞나? 네, 194번이 맞겠네요. 가끔 문제를 잊어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194. 보기는 예세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여 일어난 경제적 구국 운동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볼까요? 지방 간의 곡물 유출 금지 반곡령이죠. 반곡령. 곡식이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네, 우리가 일본에 무한정 수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이 연도가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1889년입니다. 네, 쌀은 사고 팔고 합니다. 네, 쌀은 사고 팔아요. 89년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고요. 독립협회 이권 수호운동. 독립협회 이권 수호운동. 아까 우리가 1896년에 만들었다고 그랬죠. 독립협회 이권 수호운동. 신문은 아까 해도 신문은 4월, 독립협회는 7월. 네, 7월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네, 98년까지입니다. 1898년에 고종 황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의 방해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안의 활동, 보안의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습니다. 1904년입니다. 보안의 1904년.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에 나와 있네요. 네, 국채보상운동. 이건 1907년입니다. 대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일본에도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죠. 1905년에 일본의 남산에다가 통감을 설치하는데 이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의 빚으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갚는 운동이 대구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 대한매일신보의 협조를 받아서 전국의 남자들 뭐 금연, 그 다음에 금주, 여자들의 비녀 있죠? 이렇게 머리 묶는 이 비녀를 팔아서 나라에 버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일종의 우리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로부터 통화 자금을 갖다가 받고 김대중 정부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IMF를 해결했을 때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연도 문제가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힘들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자, 문제 19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신문에서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비용이 뭘까요? 국채 1,300만원 우리 한 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지금 국고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며 만일 나라에서 모국한다면 그때는 이미 삼천리 강토는 내 나라, 내 민족의 소유가 못 될 것입니다.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원 모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채무죠. 네. 국채 보상운동. 네. 아까 방금 했던 문제들 연장선상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적 배경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답은 4번이 되겠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 명부, 대규모 차관을 가져, 지네들이 필요해서 돈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빚을 떠넘기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 거죠. 그거 간단히 풀 수 있고요. 네,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196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두 건물의 안공 사이에 나타나는 사실. 이게 문화파트의 어려운 파트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몇 년을 만드는 것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결국은 두 개의 건물 연도를 알아야 되고 지문 4개 연도를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이거거든요. 문화사 파트를 갖다 블렁크를 만든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어렵겠어. 자, 명동성당 1898년 덕수궁 석조전 1900년 덕수궁 석조전 잘못 찍었어. 1910년 선생님 착각했어. 덕수궁 석조전은 대략 한 10년짜리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1900년에 시작해서 1910년 정도에 완성됐던 되게 웅장하죠. 덕수궁 석조전은 고종 황제 시기에 그죠? 고종 황제 시기에 서양식 건물이죠 이게. 선생님 직접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직접 답사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가봐달라는 얘기 꼭 가끔 부탁을 합니다. 이 시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또 거기 계신 분들 문화해설사분들 되게 해설도 잘 해주시고요. 한번 좀 가기를 권합니다. 대신에 근데 이거 무조건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인터넷 예약제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서 가고자 하는 날짜에 또 오픈되는 날짜에 이런 미리서 예매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꼭 한번 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건 덕수궁 내에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셔야 되고요. 지하철 타고 가신다면 친절하게 서울시청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 풀게. 적절하지 않는 것.
그럼 98년하고 1910년 사이, 예. 요게 이제 문제네. 여기 골라내는 거네요. 그쵸? 서울과, 옳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서울과 부산은 철도가 일종 경부선이죠. 네. 경부선을 암기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1905년. 왜 필요했을까요? 러일 전쟁 중에 물자 운송이 필요해요. 러일 전쟁 중에 네, 물자 운송이 필요하더라. 경부선은 여기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 강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강혜원. 1885년. 알렌이죠. 다시 적자. 알렌 선교사. 근데 한 14일 만에 이름이 다시 바뀌었죠. 네. 고정예금이 새로운 명칭을 정해졌죠. 재중원이라고. 같은 연도입니다. 14일밖에 안 돼요. 답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1800 사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옳지 않는 건 답이 돼야 되겠죠.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의 전차 운행이 됐다.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요거 내가 침착하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그 다음에 경인선 마찬가지 1899년 노량진에서 인천 제물포까지. 이 두 개는 통째로 외우세요.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두 개가 99년입니다. 최초의 중등교육기관 한성중학교가 만들어졌다. (1900년) 우리가 그 갑오개혁 때부터 이렇게 개혁이 쭉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학교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1900년에 한성중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되겠죠? 네, 답은 강혜원이 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난이도를 높여서 시간을 되게 잡아먹게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이런 이 문화의 연도 블렁크 문제 나오면 가장 뒤로 빼세요. 푸는 시간을 자기 자신 있는 걸 먼저 19개 풀고 마지막에 풀어주시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1분, 2분, 3분 잡으면 안 돼요. 나머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선택적으로 일단 뒤로 좀 빼세요. 됐죠? 풀어야 된다. 1등, 어찌됐든 간에. 197. 다음 두 건물의 안공사에 나타난 사실로 적절하지 않는 것. 했지. 정신봐. 두 번째, 197. 다음에 설명한 신문으로 옳은 것은 고종은 통리기무하문에 방문국을 설치하고 신문 만들었다는데 이건 뭐 풀 필요도 없어요. 이건 한성승보예요. 네. 10일에 한 번씩 만들어낸 신문이에요. 네. 우리가 2차 수신사를 일본에 갔잖아요. 네. 거기서 봤더니 일본 시민들이 신문을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그거 뭐예요? 신문인데요. 그래요? 우리나라에 신문은 없거든요. 궁궐에서 가끔씩 보는 조보라고 하는 게 관리들만 보는 신문이 있긴 한데 그 조보기 때문에 일반이 보는 신문이 아니거든요. 어디서 사면 됩니까? 저기 무슨 셋탑박스 같은 데서 사라는 거야. 사면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 인쇄소를 할 수 있는 방문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전환국도 이 사람들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인쇄, 그 다음에 동전을 찍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전환국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신문이 한성신문,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었다. 근데 아쉽게 우리가 이게 1884년을 끝으로 폐간되죠. 그 이유는 방문국이 인쇄기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신문을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198번 갈게요. 자,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신, 즉 한인, 한웅, 당군이 나왔다. 당군. 당군 사상을 모시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건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입니다. 봤죠? 옳은 것.
일제 말기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신사참배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인사를 안 하는데 신사참배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개간사업 저축운동 나오네요. 엄불교입니다. 개간사업 저축운동. 그 엄불교 표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국이 딱 좋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 상체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둥그런 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선생님 끝에다 구멍을 한번 뚫어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동자를 딱 던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아, 저축은 엄불교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찍부터 만주로 건너가서 항일 독립운동에 중추 역할을 했다. 대종교입니다. 네. 만드신 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철, 네, 나철. 대표적인 대종교들 만든 게 북록은 정서공이죠. 네, 북록은 정서공. 네, 김자진 장군. 전액게 뭐죠? 중광단. 네. 네, 간도를 건너가서 네, 좀 더 무장단체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죠. 중광단, 북론. 됐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3.1운동을 주도한 후 제2의 독립운동을 계획했다. 이건 천도교에 대한 얘기. 몇 번이냐 이게? 4번째고 이건 천도교입니다. 네, 제2의 3.1운동. 천도교. 이건 기출에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요. 네, 가끔. 그 다음에 문제 199. 다음 자료에 제시된 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온 민영이기. 그 언의에 따라서 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심한 고정은 미국 정부의 교사 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헐버트 등 사면이 미국인 교사가 되어야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유경공원입니다. 헐버트 대표인사, 훗날 고정의 고문이 되죠. 길버트 이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켰다. 신식 교육이죠. 뭐 영어 교육도 하고 세계사, 그 다음에 뭐 가학,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초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초, 중, 고 시절에 배웠던 내용들. 이전에는 거의 뭐였을까 그러면? 이전에는 전부 다 한자 교육이었다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런 거. 이제는 양반 자제 교육에서 신식 교육들이 시작됐다. 뭐 영어, 가학, 뭐 세계사, 기타 이런 것들을 배웠다. 그 다음에 문제 풀까요? 옳은 것. 애국 개몽운동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유경공은 1886년이잖아요. 그죠? 애국 개몽운동은 주로 을사늑약 이후에 등장합니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애국 개몽운동이 발생됩니다. 을사늑약 1905년가 아시잖아요. 그죠? 을사늑약 이후에 안 되겠다. 우리가 빨리 우리 백성들 개몽시키겠다. 빨리 내가 우리 알림 역할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대한제국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대한제국은 1897년입니다. 1897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예아문의 부수를 넣었을 때는 애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예아문 이건 동문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문학은 1883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게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유경공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죠?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면 정부 예산을 두 군데 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았던 시기예요. 유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3년제를 만들었던 동문학은 폐교가 됩니다. 양반 자재로 구성, 영어, 수학 등 근대 학문들을 가르쳤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대한제국 정부는 이 법률을 울릉도 시찰원에 임명하였다. 이 법률의 얘기죠. 간도 시찰원. 뭐죠? 울릉도 시찰원에 했다. 틀렸죠? 연도 잡아야 돼. 1902년, 1903년. 시찰원 1902년, 간도관리사 1903년. 이 법률은 울릉도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시내만에 편입시켰다. 1905년 또는 러일 전쟁 맞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을 반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 독도를, 이거 칙령 42호라고 합니다. 칙령 42호. 축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를 항의하였고, 또 사죄를 받아왔다. 축종식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번까지 풀게 됐습니다. 오전 수업 이렇게 하고요. 오후 수업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전 수업 마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